예, 우리 김정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연사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연설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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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만 해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저는 이 시간부로 저기 남자분 집중 좀 해주시죠. 자, 잠깐만 추첨으로 가야 돼요. 방송 다 들어가니까. 아니, 뭐 하시죠? 네. 지금 이 시간부로 저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네, 저를 윤여사라고 불러주세요. 윤여사. 며칠 전 나오신 거지? 네. 며칠 전 나오셨죠? 네네. 내가 기억. 제가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KBS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KBS 수신료는 빠르면 9월, 10월 달이 되면 분리 징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수신료는 폐지돼야 돼요. 맞습니다. 수신료는 폐지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요, KBS 직원들이 김희철 사장의 사퇴를 논하고 있어요. 근데 KBS 수신료가 10월달에 분리징수 된다는 결과 발표가 나오면 더 이상 퇴진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가 퇴진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목숨줄을 쥐고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 내려요. 근데요, 그 사람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그 자리 물러나야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대조영 아시죠? 네. KBS에서 유명한 사극. 전 조카들하고 봐서 대조영에 보면요, 전쟁 씬이 나와요. 그 전쟁 씬에 적이 나타나면 그때 적이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본진이 비어요. 그렇게 측면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김희철 사장이 왜 사표를 안 내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KBS 직원들이 김희철 사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그는 도망을 갈 거고, 그렇게 도망을 가다 보면 본진이 빈다고요. 김희철 사장의 사퇴 집회는요, 뻥카예요. 중요한 건 그가 사표를 내든지 말든지 직원들이요,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6,935억 7천억 돈을요 분리징수 됐을 때 어떻게 직원들이 살아남을 것인지, 그거를 지금 머리 맞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연구가 되면 KBS는 내상을 좀 덜 입을 겁니다. KBS는요, 그걸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경영진이고 제가 사장이라면요, KBS요 3년이면 적자를 흑자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영기업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은 그걸 몰라요. 왜? 주는 밥만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철밥통을 스스로 발로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신료 분리징수한다니까 덜덜덜덜덜 떨어요. 아니요, 폐지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폐지시켜야 돼요. 1927년 경성방송부터 시작해서 2027년이면 100년 1세기예요.
개인 기업 같으면 수조 원의 이익을 냈어야 되는데 수천억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와서 밥만 먹고 갔기 때문이에요. 일하러 온 게 아니고 그들은 여기 와서 월급만 준낸 거머리였어요. 직원들은 책임 있어요. 누구 보고 김희철 사장을 나가라 그래요. 다 똑같은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요, 수신료 2,500원이요. 작은 돈 아닙니다, 절대로. 30년 전부터 수신료 징수 전기세랑 같이 나갔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돈 몇백 원이 부족해서 2시간을 버스 정류장을요, 버스를 못 타서 그렇게 2시간을 걸을 수도 있어요. 남들 다 식당 가서 밥 먹는데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어요. 2,500원은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피 같은 돈이에요. 그 돈을요 저 사람들은요 발로 찼어요. 국민들이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를 쳤단 말입니다. 그거 놔둬야겠어요? 안 됩니다. 심판해야죠.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폐지가 맞습니다. 저들이요 그렇게 불안해서 난리칠 때 3년 안에 KBS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수신료에 목을 맬 때 그들이 깔고 앉아있는 게 노다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1세기 100년 KBS가 가진 역사, 그 시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돈이에요. 그걸로 KBS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수신료를 다시 달라고 징징댑니까?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탄압, 검찰개혁 할 줄 아는 말이 이 세 단어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하기 쉽습니다. 거기다 가짜뉴스에 양념 댓글을 달면 정치인 배지를 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용서하시겠어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하시면 안 돼요. 참을 때가 있고 뒤로 물러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참으면 안 돼요.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현충원에 다녀왔어요. 우리 호국 영령들 백구 큰절 드리고 그분들한테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젊은 이곳에 바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저도 여기서 내 목숨 걸고 대한민국 자유에 내 모든 걸 배팅했는데 저 뻥카로 우리가 저자들 이대로 놔둬야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121879 뭔지 아세요? 121879 12,879명 6.25 전사자들 아직 가족 품에 못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을 기억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 책임 우리한테도 통감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미래의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되니까요. 조민이요 저대로 놔둬야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지금요 차가운 삼각김밥 먹으며 열심히 일해요. 이력서 하루에 몇 개씩 써서 제출합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조민의 영상은요 외제차 바깥 타가면서 골프 쳐가면서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조민이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우리 청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억울해서 그 영상을 보면 그래 저들이 말하듯이 조국이 말하듯이 나는 가분개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조민이 저리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조민이요 지금은 지가 너무 재밌는 게요 외제차 바깥 타고 다니잖아요. 세상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인생 깁니다. 지금은 외제차를 탈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 언젠가는 쪽박을 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좋은 겁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다리 차면 기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대로 계시면 안 돼요.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귀신 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어서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게 우리가 가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호를 외칠 테니까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요, 재창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말이 씨가 되면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면 땅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끝은 찬다할 수 있게 하려면 같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외칠게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는 KBS의 주주다. 나는 KBS의 주주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민을 집어넣어야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조미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들뿌리다. 들뿌리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요 르아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불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에 숨은 뜻이 하나 있어요. 바람. 여러분들이요 들불이 되면요, 왕교 아시죠 여러분? 왕교 쌀 껍데기,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이 붙었는지 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요. 그런데 내부 온도는요 1000도가 넘어요. 거기에 풍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부는 거. 어느 시점에 풍로를 불면요, 그렇게 바람이 불면요, 그렇게 불이 붙으면 3000도가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불이 되시면요, 신압으로 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서서히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불이라고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이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 불이 조금씩 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그 불이 저들을 태울 거예요. 촛불이요? 먼지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참을 때가 있고 인내할 때가 있지만 우리 그동안 너무 참았어요. 맞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한 뿌리 자유, 그걸 노래하는 아리랑, 그 아리랑의 DNA가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 DNA를 지닌 자는요 지금 이 시간에 멸공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DNA가 있다면 들불로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지만 저들을 모르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수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불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들은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저요 내일부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안 해주시면요 그냥 고요 속의 침묵이면 저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대한민국 자유에 배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죠. 맞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들이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로 기업을 옥죄더니 우리 젊은이들 노량진 한평에 다
그렇게 다 몰아버렸어요. 전 세계 대학 졸업률이 제일 높은 나라, 그런 창조적인 우리 젊은이들을요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저 어렸을 때 5일장에 데려가시면요 짜장면 사주셨거든요. 꼭 하나만 시키세요. 너무 길면 먹기 힘드니까 잘라서 저한테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얼른 먹으라, 얼른 먹으라. 저는요 너무 어려서요 그냥 저 혼자 먹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먹다 보면, 내가 그렇게 다 먹다 보면 짜장면 팅팅 불었는데 우리 할머니 나 배부른 거 알고 본인이 그걸 개눈 감추듯이 드셨단 말입니다. 본인이 내가 먹던 음식 그렇게 삼켜가며 우리들 기르는 거예요. 자신들 배 골아가며 우리 길러놨는데 우리가 이 나라 망쳐서 우리 애들한테 뭘 물려주겠어요. 며칠 전에 고등학생이 지하철역에서 쇼크사로 죽었습니다. 무슨 쇼크사였을까요?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을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가방에서 펜타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바꾸셔야죠. 우리 주부 여러분, 여쪽 카페 회장님들 일어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엄마들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박범계는요 검찰에서 마약 수사하면 자신한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데 왜 자신한테 신고하라고 했을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시행령을 바꿔나 버리면 지금 잡아놓은 마약 사범들 다 내보내줘야 돼요. 그 책임 한동훈 장관한테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물려주려면 지금 일어나야 돼요. 국민 여러분, 힘든 삶 알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하루 문 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우리 어민들 지금 속 타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 농부들 지금 너무 많이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하루라도 여러분들의 억울한 거 여기 와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치 코인 아시죠? 그 코인으로 젊은 사람들 정말 자살 많이 했어요. 언론 전하나요? 안 전합니다. 왜? 그 아이들을 죽인 게 누군데? 부패 카르텔. 대한민국에 연결되어 있는 부패 카르텔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종착점엔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는 이겨낼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나라 됩니다. 400조의 빚을 졌어요. 이승만 정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600조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00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뇌피셜이에요. 이건 전 뇌피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00조를 뿌렸어. 어디 갔어? 책방 하고 있어요. 그 책방이 진짜 책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뇌피셜이에요. 뿌려진 돈 합법적으로 걷어들이는 방법, 그게 뭘까요? 조국이요. 책 판다고 전국 다 돌아다니죠. 진짜 책을 파는 건가요? 그가 걷어들이는 게 뭘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뇌피셜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방송 보고 뒤집어지는 개딸들이 나 고소하면 나도 맞고서 할 거예요. 여러분 400조예요.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는 25조를 더 추경하겠다고 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려서 표를 얻으려고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400조가 아닌 800조, 1000조, 1000조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일어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아니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주권자일 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일 때 지키지 않으면 뺏기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내일부터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고 싶으시면 일어나셔서 이쪽에 오세요. 억울한 걸 얘기하세요. 억울해서 한강으로 가지 말고 이곳으로 오시라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곳에 털어놔야 됩니다. 우리요 5,000년의 역사예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그렇게 구전된 아리랑, 그 5,000년의 역사를 노래 부르는 아리랑, 그 아리랑의 DNA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믿을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 김희철 사장이 사표를 내든지 말든지 그 인간은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퇴 그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KBS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KBS 직원들이 그래도 밉지만 우리 국민이잖아요. 이영표 기자님하고 다 밖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들을 한 번은 용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저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농부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행 가려고 계획 짜신 분들이 있다면 시골로 가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땅 밟고 신토부리 우리 것 먹고 그렇게 일손을 좀 도와주세요. 손을 보태지 않으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시일반 품앗이 해가면서 그렇게 자유를 얻어낸 나라예요. 그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믿을게요. 아니 저와 같은 아리랑의 DNA가 있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불이 오늘 붙여졌으니까 시장으로 번지면 거기에 바람이 불면 3,000도 4,000도 그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온도로 대한민국을 휩쓸어서 지금 아픈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클피 이곳에 넘치도록 나와주실 걸 믿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고 이 연설 끝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KBS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10배는 도와주세요. 10배는 도와주세요. 최고입니다. 우리 윤 여사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저렇게 열 연설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이 많이 납니다. 예. 아이고 진짜 10배는 도와주세요. 연설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는지 네 집 딸이 참 대단하네. 고맙습니다. 아유, 눈물을 쏙 빼네. 오늘 제가 KBS 안에 지금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상대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KBS 안에 김의철 사장을 퇴진시키자는 새 KBS 공동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올린 글이 있는데요. 김의철 사장 퇴진과 이사진 총사퇴 촉구를 희망하는 전 직원 서명 운동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4,500명 정도고 관계 계열사 등등 다 하면 12,000명 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4,500명 직원들부터 김의철 사장 퇴진과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진들 모두 퇴진하라는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어제 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공식 착수했어요.
이제 우리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 올 연초까지만 해도 이게 처음에 수신료 물리 이야기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3월인가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신료 물리 징수를 위한 법안 발의를 법안이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저기 저 은평구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뭐 오고 가고 하다가 쟁점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신료 물리 징수를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내놓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 처음에 법안을 만들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였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료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인데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또 수신료 가지고 또 난리를 치더니 또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모른 척해요. 수신료 인상해 줄 것 같이 하다가 응? 또 이제 야당이 되면 또 입장이 달라져요. 참.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난 3월 9일에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주제를 국민 제안에 올린 지 3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 현재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고,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서 개정안이 공포되면은 빠르면 내년부터 연말에 이제 개정안이 공포되겠죠. 그럼 3개월 지나면은 실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있다가, 그러면 만약 지금 6월이니까 7, 8, 9, 9월에 시행 수신료 물리징수 개정안이 마련이 되면 3개월 지나면 11월쯤에 법률안이 개정안 공포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내년 초부터 수신료 물리징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KBS의 수신료 규모가 6,500억에서 한 거의 7,000억 가까이 본다면 몇 프로나 수신료를 징수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 NHK 같은 경우에 수신료 징수율이 한 80, 한 2, 3%쯤 될 거예요. 일본 NHK가. 일본 NHK는 처음부터 직원들이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 역사가 뭐 한 거의 100년이 다 돼갈 것 같아요. 그죠? 수신료. 뭐 1945년 뭐 2차 대전 폐망 이후부터 해도 지금 거의 뭐 70년 가까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수신료 징수를 이제 KBS도 사실은 1994년 이전에는 우리 수신료 징수 요원들이 직접 다가오고 방문해서 수신료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보안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집을 이렇게 배를 누르고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뭐 배달 시켜 먹는 배민 배달해도 요즘 아파트는 다 이렇게 보안이 엄격해서 수신료 받으려고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분리징수가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닌 이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는 그래도 한 2천억은 거치지 않을까, 누구는 아니다 10%도 안 될 것이다. 그럼 10%면은 700억 아닙니까? 650억인가 700억인데 우리 KBS 예산이 1년에 1조 5천억인데 1조 5천억 중에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생각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직원 월급을 못 줄 수가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KBS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선 힘을 모읍시다.
각각 싸울 수는 없습니다. KBS 제1노조와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KBS와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 방송인 등 공동투쟁위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협회 그리고 시민단체에게 참여의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김의철 사장 퇴진 및 이사진 총사퇴 촉구를 하는 전 직원 서명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의철 사장이 퇴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의철 사장은 편파 방송을 묵과하고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진보, 사이비 좌파 이념을 정의인 것처럼 옹호하고 나머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편향된 방송의 대가가 바로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죠? 이 말이 그죠? 그동안 뭐 민노총 편향방송, 특정 정치 세력 편향방송을 해댔으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예를 들자면 절반의 국민들이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서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는 뭐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이건 완전히 공해다. 방송이라는 게 끌 수가 없으니까 들리니까. 이게 이제 일방향이거든요. 방송은 유튜브 이런 건 쌍방향이고 직접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지만은 방송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매스미디어로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가 엄청나게 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향된 방송의 대가가 바로 수신료 분리징수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뭐 잘한 게 있나요? 김의철 사장? 참 앞에 양승동 사장은 더 심했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양승동, 김의철 사장을 거치면서 지금 KBS의 고가는 비어버렸고 곰팡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8억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만 이미 4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그 전임 사장이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언론장악 문건 시나리오를 민주당 워크숍,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뿌렸어요. 그게 모 신문사에 입수가 돼가지고 폭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론장악 문건 시나리오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지상파 방송사 노조 또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사장, 이사진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5개월인가 6개월 파업 상태에 들어가서 이 방송국이 무법천지가 됐었습니다. 수백 명씩 매일 집회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피켓 막 갖다 들이대면서 막 일종의 린치, 집단 이지매를 하고 또 뭐 고성을 지르고 참 제가 여기 27년 다녔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 이 무법천지가 되는 한순간에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여기가 오늘같이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기관이잖아요. 좀 평화로워야 되고 또 뭐 주요 프로그램 녹화가 있거나 하면 많은 시청자들도 오시고 한데 그때는 한 몇 달 동안 무법천지였습니다. 무법천지. 그리고 떼지를 몰려다니면서 이사회 출석하려는 강규영 이사 엘리베이터에 가둬놓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움직이지 못하게 버튼을 눌러요. 사람 못 올라가게. 그래서 그 피켓을 들고 와서 고함을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던 한 사람은 미국 특파원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장이 그 당시 제가 듣기로 한 1,000억이 넘는 캐시를
소위 말해서 흑자를 내어서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양성동이라는 전임 사장이 와서 홀라당 다 털어먹었습니다. 경영 잘했네. 어디다 썼는지 저희들도 몰라요. 돈 1,000억이 장난입니까? 한 1,300억 좀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양성동 사장이 사실 지금 김의철 사장도 아주 문제지만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양성동이었어요. 그 수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양성동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사건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사업주는 좀 자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에 양성동 사장 때 저희 회사가 골병이 들었습니다. 골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김유철 사장 체제에 와서 돌면서 화산 폭발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김유철 사장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장이 되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사람을 인사가 만사인데 사람을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노총 주민증 없는 사람들도 주요 보직에 보임을 해서 네가 한번 열심히 일을 해보자, 회사를 살려보자. 뭐 그래서 뭐 광고도 많이 유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뭐 시청률도 올리고 이랬었으면은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김의철 사장은 주요 보직에 거의 다 민노총 세력을 다 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요, 민노총이 다 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수뇌부가 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 여론을 좀 눈치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 너 민노총 소속이지만 너 일 잘하니까 그래, 이거 보직을 뭐 주요 국장을 해봐라. 너는 민노총은 아니지만은 일 경영 능력이 검증돼 있으니 일을 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아니면은 주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민노총 소속 직원들은 왜 그렇게 실력이 떨어지나? 왜 이렇게 회사를 엉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견제도 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같은 편이니까 견제하지 않고 그냥 형님하고 하는 거예요. 동아리처럼. 대학 방송국 동아리처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김의철 사장이 현재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김의철 사장은 지난주 그 인터뷰 있잖아요. 인터뷰가 아니라 이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기자회견했잖아요. 참 기가 찹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자기가 사퇴할 수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거래를 제안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던 문제 해결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자살골이다 이거죠. 자살골. 자, 더 이상 이런 사람에게 KBS 직원들의 생명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참. 자, 그리고 또 잘못은 또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사장 등 집행기관이 있고요. KBS는 사장, 부사장, 방송법에 KBS에는 사장 2명의 부사장, 9명의 본부장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 근데 지금 부사장은 1명이에요. 자, 그러면 집행기관은 회사를 끌고 가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를 경영 감독하고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 근데 이사회도 똑같아요. 이사회도. 자, 이분들 말씀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의 최종 책임은 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게 일본 NHK가 이제 경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KBS 이사회에 해당하는 건데, 경영위원회에서 사장을 출석시켜서
왜 돈을 이렇게 썼습니까?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너무 왜곡합니까? 불공정 방송을 합니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사회가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적인 사례가 최근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년마다 만드는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김은철 사장 지난 1년 동안 편파방송, 불공정 방송, 왜곡 방송을 한 사례들을 그 보고서에 실으려고 하니 민주당 추천 이사 6명이 한 명은 지금 구속돼 있죠. 7명인데 윤석열 이사 구속돼 있고 6명이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걸 삭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나 조직은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약간 잘못했거나 실수한 점을 지적하는 그 페이퍼를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그걸 아예 못 남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일반 법인이나 개인에서도 이렇게 안 할 걸요 아마? 잘못이 있으면 일단 기록을 해놓고 장부에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회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차 있고 또 그러는 차에 민주당 추천으로 이사가 된 윤석열 이사라는 사람은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그 주범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KBS 이사회 회의를 못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역할을 못하니까 해임 재청안을 올리자고 하니까 이것도 안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은 KBS 이사회이든 KBS 사장 자리이든 자기들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국민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관심은 국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국민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진영, 자기 특정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버티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KBS는 이 사람들은 국민의 방송 KBS는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말은 있잖아요. 수신료 제가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료 삥 뜯어갈 때는 국민의 방송 하죠. 방송하는 거 보세요. 그게 국민의 방송이에요? 이 사람들은 KBS라는 공적 재원이 한 해 가만히 앉아있어도 7천억이 들어오는 이 보물단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노력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7천억 원이 들어오는데 7천억 원이 애 이름입니까? 국민들이 나가고 2,500원씩 내는 돈이 모여도 7천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세력들은 KBS나 이런 공적 재원이 들어오는 이런 단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배하려는 주도권을 그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동안 하루하루 생업에 바쁘시거나 생활에 바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무관심 하셨거나 또 잘 몰라서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이건 뭐야? 내가 낸 돈 2,500원 돌려줘. 내 돈이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 이야기해봐. 라고 여기 몰려드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큰일 났거든. 그동안 몰래 한 에러들이나 실수나 이런 잘못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7천억 원이 애 이름입니까? 한 해?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나 어떤 비난과 비판이 빗발치니까 아무 목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KBS는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KBS는 민노총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